당신이 그것을 키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붕괴의 잔혹한 산술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발효된 토마토 한 병은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양배추는 3주 안에 썩습니다. 발효시키면 18개월 동안 당신의 낙관주의를 능가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텃밭에서 몇 달 동안 키운 모든 것, 모든 호박, 모든 콩, 모든 마늘 쪽은 수확하는 순간부터 죽음의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이 텅 비고 냉동고가 작동을 멈추고 선반에 더 이상 통조림 뚜껑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 시계는 당신의 적이 됩니다. 하지만 발효는 문명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를 가능하게 한 기술입니다. 냉장고가 생기기 전, 방부제가 생기기 전, 바코드가 붙은 비닐 포장 상품이 생기기 전 인류는 발효식품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이점을 위해 일하는 박테리아로 가득 찬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식의 대부분은 모두가 통조림과 동결 건조 식품에 대해 패닉에 빠져 있는 동안 역사의 먼지 쌓인 뒷방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이것을 안 후에는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이 키운 모든 것을 발효시켜 수확을 수년 동안 연장하고 전기 냉장고 또는 100마일 이내에 슈퍼마켓이 필요 없는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채소 하나를 만지기 전에 이해해야 할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발효는 부패가 아닙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어떤 미생물이 승리하느냐입니다. 부패는 무작위적인 분해입니다. 곰팡이, 나쁜 박테리아,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장악하는 것입니다. 발효는 의도적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박테리아, 특히 당신의 장에 있는 것과 같은 락토바실러스 박테리아가 지배하고 모든 위험한 것을 능가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들은 설탕을 먹으면서 젖산을 생산하고 그 사는 음식의 pH를 병원균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낮춥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이기는 미생물 전쟁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야생 발효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삼투압을 통해 채소에서 수분을 추출하여 소금물을 만듭니다. 그 소금물은 전장이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박테리아는 소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내염성입니다. 즉, 소금이 그들을 죽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유해한 박테리아는 견딜 수 없습니다. 소금은 올바른 팀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모든 위험한 것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고 모든 유익한 것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한국 김치부터 독일 사우어크라우트, 러시아 크바스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발효 전통이 소금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잘못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제대로 하면 병 안에 약이 생깁니다. 기억해야 할 비율은 무게 대비 2%입니다. 즉 채소 1kg당 소금 2씩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울이 없으신가요? 채소 0.1원악당 소금 약 1티스푼 정도입니다. 비오드 소금을 사용하세요. 요오드는 모든 박테리아를 죽이고 당신은 살아있는 락토바실러스가 필요합니다. 바다 소금, 코셔 소금, 피클 소금을 사용하고 식탁용 소금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텃밭과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양배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우어크라우트가 가장 관대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곳입니다. 양배추를 가늘게 썰어주세요. 소금을 넣으세요. 무게 대비 2%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사지 하세요. 짜내세요. 주무르세요. 세포벽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방출해야 하므로 화가 난 것처럼 다루세요. 11분 동안 이렇게 하면 양배추가 잠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액체를 방출할 것입니다. 그 액체가 바로 당신의 소금물입니다. 그것을 병에 넣으세요. 소금물이 양배추 위로 올라올 때까지 누르고 그 위에 돌, 소금물이 가득 찬 지퍼락백 또는 무겁고 깨끗한 것 등 무게를 올려놓으세요. 양배추는 소금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소금물 위에 있는 모든 것은 공기에 노출됩니다. 공기에 노출된 모든 것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 뚜껑을 느슨하게 닫으세요. 발효는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므로 가스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실온에 두세요. 3-7일 안에 사우어크라우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주 후에는 시원한 곳에서 몇 달 동안 보존될 수 있는 깊고 산성적이며 복합적인 프로바이오틱 사우어크라우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존 온도가 낮을수록 발효가 느려지고 더 오래 보존됩니다. 이와 동일한 과정은 당신의 텃밭에 있는 거의 모든 채소에 적용됩니다.
강판에 갈거나 얇게 썬 당근, 무, 비트, 통째로 또는 잘게 썬 녹두, 마늘과 딜을 추가하면 딜빈이라고 불리며 정말 특별합니다. 순무, 고추를 가늘게 썰어주세요. 개별적으로 발효시키거나 함께 발효시킬 수 있으며 조합하는 것에서 진정한 창의성이 시작됩니다. 오이는 섬세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오이꽃 끝에 있는 효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벽을 파괴하여 피클을 죽처럼 만듭니다. 오이를 발효시키기 전에 꽃 끝, 즉 줄기 반대편 끝을 잘라내세요. 얇게 자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늘, 딜 헤드가 있다면 딜 헤드, 없다면 포도 잎이나 참나무 잎과 함께 통째로 병에 넣으세요. 이 잎들의 타닌은 연화 효소를 억제하고 피클을 바삭하게 유지합니다. 별도로 소금물을 만드세요. 물에 소금 2%를 녹여 모든 것이 잠길 때까지 부어주세요. 무게를 올려놓으세요. 3몇 5일 동안 실온에 두었다가 더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이제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발효 마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생존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늘 쪽을 껍질을 벗기세요. 병에 넣으세요. 2% 소금물로 덮으세요. 3, 4주 후에는 거의 무기한 보존되고 생마늘보다 소화하기 쉽고 발효 과정으로 인해 항균 특성이 향상되며 생마늘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복합적이고 풍부한 맛을 가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항생제가 없는 세상에서 발효 마늘은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품입니다. 통째로 발효시키거나 섞어서 핫소스를 만드는 매운 고추도 동일한 소금물 방법을 따릅니다. 소금 2%로 잠기게 합니다. 실온에서 3주 후에는 고추 수확량의 엄청난 칼로리와 영양을 보존하는 팬트리 보존 가능한 핫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효 후 고추를 갈면 산성도가 결과물을 보존할 것입니다. 식초는 필요 없습니다. 젖산이 상업적으로 식초가 하는 일을 합니다. 토마토는 설탕과 물이 풍부하고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절대적으로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가장 잘 작동합니다. 통째로 두세요. 칼로 껍질에 흠집을 내어 소금물이 침투하도록 하세요. 병에 넣으세요. 2% 소금물로 덮고 오차시일 동안 발효시키세요. 결과물은 산성이고 맛있으며 깊이 면에서는 거의 와인과 같습니다. 통토마토는 퓨레나 으깬 베이스로 발효시킨 다음 걸러내어 산성 페이스트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마리나라 소스는 아니지만 생존 상황에서 농축되고 보존된 토마토 페이스트는 순수한 칼로리와 비타민입니다. 아직 익지 않았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절대 익지 않을 녹색 토마토는 발효에 이상적입니다. 단단함을 유지하고 구조를 보존하며 소금물을 훌륭하게 흡수합니다. 전통적인 러시아 레시피는 수세기 동안 녹색 토마토를 발효시켜 왔습니다. 마늘과 허브가 있다면 채워 넣으세요. 잘 채우세요. 소금물로 덮고 2주를 기다리세요. 당신의 정원에 있는 허브는 채소와 같은 방식으로 발효되지 않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발효를 향상시킵니다. 딜, 타임, 오레가노, 월계수, IP, 로즈마리. 포장하는 동안 채소 발효에 추가하세요. 맛에 기여하고 타임과 오레가노와 같은 일부는 나쁜 박테리아를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균 테르펜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발효식품과 함께 소금물에 잠겨서 상당히 잘 보존됩니다. 당신의 정원에 있는 콩과 식물, 마른 콩과 식물은 요리하기 전에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마른 콩과 식물을 불린 다음 1로 3일 동안 실온에서 불린 물에 그대로 두세요. 콩과 식물 표면의 야생 박테리아와 효모가 짧은 발효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더 빨리 요리되고 발효가 가스와 장 불편을 유발하는 복합탄수화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영양 가용성이 더 높아진 콩과 식물입니다. 제한된 연료로 불로 요리하는 시나리오에서 90분 대신 30분 만에 요리되는 콩과 식물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료 절약 전략입니다. 콩물은 더 큰 텃밭에서 자라며 발효를 통해 특별한 것이 됩니다. 사워도우는 명백한 예입니다. 밀가루와 물에 포획된 환경에 야생 효모와 박테리아를 살아있는 배양물로 유지하여 상업용 효모 없이 빵을 무기한으로 부풀리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빵을 넘어 발효된 곡물은 크바스가 됩니다. 크바스는 잔혹한 겨울 동안 군대를 지탱했던 발효 호밀빵으로 만든 고대 러시아 음료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시간에 녹아든 검은 빵 맛이 납니다. 어떤 곡물 기반의 오래된 빵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빵을 부수세요. 설탕이 있다면 소량 추가하세요.
야생 효모가 2, 3일 동안 작용하게 한 다음 걸러내세요. 얻게 되는 것은 수분을 공급하고 비타민 B를 제공하며 의심스러운 수원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충분히 순한 발효 무산물을 포함하는 음료입니다. 수질 안전에 대해 말하자면 식초 발효입니다. 과일, 어떤 과일이든 사과, 배, 베리를 키운다면 야생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 식초는 당신이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다재다능한 생존 화학 물질 중 하나입니다. 과일을 압착하고 야생 효모를 통해 주스를 2, 4주 동안 알코올로 발효시킨 다음 알코올을 공기에 노출시켜 아세토박터 박테리아가 4, 8주 동안 아세트산으로 전환하게 하세요. 얻게 되는 것은 다른 음식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고 항균 세척제로 사용하며 소화 보조제 및 상처 세척제로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수제 식초입니다. 과일 인겨분을 활용한 소규모 식초 생산은 생존 텃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발효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장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점에서 특별한 병, 에어록, 항아리 또는 발효 웨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 뚜껑이 있는 어떤 유리병이든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에어록을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은 뚜껑을 느슨하게 닫거나 고무줄로 고정한 천으로 병을 덮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가스는 빠져나가고 오염물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을 밀봉했다면 첫 주 동안 매일 한 번씩 열어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세요. 폭발은 없습니다. 간단한 유지보수입니다. 발효 웨이트는 소금물로 채워 병 입구에 눌러 넣은 작은 지퍼락백, 더 큰 병 안에 놓인 물이 가득 찬 더 작은 병, 깨끗한 돌 또는 접어 눌러 넣은 양배추 잎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를 소금물 라인 아래에 유지하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온도는 중요하지만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효는 약 10°C에서 30°C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맛의 발전이 더 느리고 복합적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고 때로는 더 강렬합니다. 여름에는 지하 저장고가 완벽합니다. 겨울에는 부엌에 시원한 구석이 좋습니다. 고르지 않게 가열되고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는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이 비디오 전체에서 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소금물을 믿으세요. 발효액 표면에 흰색 막이 있다고 해서 곰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효모이며 무해하고 흔하며 제거하기 쉽습니다. 놀라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곰팡이는 털이 많고 색깔이 있으며 건조한 표면의 소금물 위에서 자랍니다. 털이 많고 색깔이 있는 성장을 발견하면 그것을 제거하고 소금물 아래에 어떤 것이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산성 소금물에 잠긴 음식은 보호됩니다. 표면 성장은 성가신 일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제거하고 아래를 확인하고 계속하세요. 좋은 발효의 냄새는 시큼하고 톡 쏘며 살아있고 식초와 빵이 섞여 있고 그 아래의 흙 냄새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유황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독특합니다. 당신의 코를 믿으세요. 그것은 진화가 수백만 년 동안 조정해온 발효 센서입니다. 이제 이것이 맛과 새로움을 넘어 왜 중요한지 이해할 것입니다. 발효가 없는 생존 텃밭은 기한이 있는 텃밭입니다. 모든 채소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며 그것에 도달하면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발효와 결합된 생존 텃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살아있는 식품 시스템이 됩니다. 8월의 수확은 2월까지 지속됩니다. 9월의 인겨분은 1월에 약이 됩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는 박테리아는 자급자족하고 에너지 입력이 필요 없으며 10,000년 동안 인간의 신뢰할 수 있는 보존 파트너였습니다. 당신이 채우는 모든 병은 굶주림에 대한 보호입니다. 당신이 저장하는 모든 소금 1kg은 당신이 키우는 모든 채소의 보존 잠재력을 잠금 해제합니다. 이것은 요리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를 끝장낼 겨울 동안 우리 조상들을 살려낸 바로 그 기술입니다. 전력망은 더 이상 당신의 음식이 언제 상하는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병 하나, 양배추 하나, 소금 2%로 시작하세요. 그것을 채우고 잠긴 상태로 유지하고 기다리세요. 일주일 후에는 살아있는 채로 보존된 것을 열게 될 것이고 당신의 텃밭이 거의 모든 것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방금 변모했다는 것을 깊고 실용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텃밭 인겨분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이 비디오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역사가 묻으려 했던 고대 생존 기술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확보하세요. 다음 자급자족장이 곧 공유될 것입니다.